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말은 입술에 묻히듯 흐려졌다. 이미 두 사람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었다. 풀밭에 살짝 눕혀진 선화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덩굴 사이로 들이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 속에서 선아는 눈을 질끈 감고 중얼거렸다. 아, 아, 너무 단단해요. 제발 멈추지 말아요. 기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밭둑 너머로는 여전히 마을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 오이밭 한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강원도 시골마을 오이밭에서 일어난 실화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강원 산골, 산 아래 기운의 오이밭은 초록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64세의 정기훈은 구부정한 허리를 펴며 이마에 땀을 훔쳤다. 올해 오이는 유난히 풍년이라 기뻐야 마땅했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일손이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용역업체에서 도와줄 사람을 보내준다 했으니 젊고 힘센 남자가 오겠거니 기대하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는 예상과 달랐다. 짐을 둘러맨 사람, 점점 가까워질수록 여성이란 게 분명해졌다. 검은 작업복에 책 넓은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씩씩하게 걸어왔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하고 단호한 눈매가 눈에 들어왔다. 혹시 정기훈 씨 댁 맞나요? 낯선 여인의 또렷한 목소리에 기훈은 순간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아, 네, 맞습니다만 혹시 용역에서 보내신 분입니까? 네, 저는 문선아라고 해요. 오늘부터 오이 수확 도우러 왔습니다. 기훈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해 여성이, 그것도 자기 나이 또래의 여성이 오이밭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허리를 굽혀 오이를 따는 일은 젊은 사람도 버거워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미 와준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일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의 말에 선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일에는 익숙합니다. 기우는 마지못해 선아를 오이밭으로 안내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밭에서 그는 빨갛게 물든 고추가 아닌 초록빛으로 빼곡한 오이 덩굴 사이를 가리키며 수확 요령을 설명했다. 너무 어린 건 두고 휘어진 건 빼고 곱게 잘 자란 것만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뻗어 오이를 몇 개 따보였다. 놀랍게도 그 손놀림은 능숙하고 조심스러웠다. 오이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정확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녀가 내민 바구니 속 오이들은 크기와 모양이 일정해 보기 좋았다. 기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혹시 이런 일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도시에서 살다 내려온 지 3년 됐는데 그동안 여러 농가에서 일했거든요. 기우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능숙한 듯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괜히 안도감이 밀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우는 선아에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묵묵히 허리를 숙여 일했고 오이를 다룰 때마다 마치 자기 밭을 돌보듯 세심했다. 기우는 중간중간 쉬자고 말했지만 선아는 손사래를 치며 오히려 그를 걱정했다. 기훈 씨가 더 지쳐 보이는데요. 잠깐 쉬세요. 전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기훈은 선아를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묘하게도 오래전 아내가 함께 밭을 돌보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점심 무렵 기훈은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자고 제안했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간단하게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침에 준비해 온 재료가 있어요. 기훈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내가 떠난 뒤로 10년 다른 사람이 자기 주방에서 뭔가를 해주는 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선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부엌에 들어가 익숙한 듯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던 기우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이상했다. 단순히 일꾼으로 온 사람일 뿐인데 그녀가 집안에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오래 비워두었던 빈자리가 서서히 채워지는 듯했다. 식탁에 오를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우자 기훈의 마음도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올해 오이 농사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내게 안겨준 게 아닐까.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기훈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뜨자 순간 멈칫했다. 짠맛과 구수함, 묘하게 단맛이 배어드는 그 맛은 오래전 아내 순덕이 끓여주던 것과 흡사했다.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다. 입에 맞으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기분이에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선아도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에는 스쳐간 그림자가 살짝 묻어 있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지난 세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직접 끓여준 음식을 먹여본 게 언제였을까? 기훈도 선아도 서로에게 비슷한 공허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밥상을 나눈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 점심을 마친 뒤 다시 오이밭으로 나왔다. 햇볕은 더욱 따가웠지만 밭은 푸르름으로 빛났다. 덩굴 사이에 주렁주렁 달린 오이들이 반짝이며 늘어져 있었다.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됐네요. 오이가 참 싱싱해요. 선아가 말했다. 기훈은 허리를 굽혀 오이를 따며 대답했다. 예, 그런데 혼자 하기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청한 거죠. 선아는 잠시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 넓은 어깨, 그리고 오랜 세월 농사로 단단해진 손. 그 모습에서 묘한 든든함이 느껴졌다. 작업을 이어가던 중 선아가 갑자기 휘청하며 밭둑에 발이 걸렸다. 아! 기훈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가까이서 느껴진 체온, 그리고 순간적으로 맞닿은 어깨. 두 사람의 눈이 몇 초간 그대로 마주쳤다. 괜찮으세요? 기훈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선아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덤벙거렸네요. 손을 놓으려 했지만 기훈은 잠시 더 붙잡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스쳤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손을 뗐다. 묘한 침묵이 흐른 뒤 선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이밭에서 넘어지진 않았으니 다행이에요. 오이가 상할 뻔했잖아요.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은 이상하게 오래 이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땀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오히려 더 뜨겁게 뛰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즈음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바구니 가득 오이를 안고 마당으로 돌아왔다. 기훈은 선아가 흘린 땀을 보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의 집 마당에 서서도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편안했고 또 설레었다. 그날 저녁 선아는 가져온 찬거리로 다시 밥을 차렸다. 기훈은 술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오늘은 수고하셨으니 한잔 하시죠. 소주잔에 오가는 술, 그리고 조심스레 이어지는 대화. 서로의 지난 세월과 상처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야기. 말할수록 서로의 공허가 닮아있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기훈은 문득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낯설지 않고 자꾸 마음이 가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은 오이밭은 이슬에 젖어 반짝였다. 기훈은 평소보다 일찍 밭으로 나왔다. 이미 선아가 마당에서 바구니를 챙기고 있었다. 아침부터 분주하시네요. 기훈이 말을 건네자 선아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오이가 더 많이 열렸을 것 같아서요. 그냥 기다리다가는 다 상할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함께 밭으로 들어갔다. 덩굴 사이로 몸을 숙여 오이를 따다 보면 자연스레 어깨가 부딪히고 팔꿈치가 스쳤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자꾸 반복되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햇볕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며 땀이 옷에 배어들었다. 선아의 이마를 따라 흐르는 땀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릴 때 기운의 시선은 자꾸만 거기 머물렀다. 그녀가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웃는 모습은 이상하게 젊어 보였다. 더우시죠? 잠깐 그늘에서 쉬실래요? 기운이 제안하자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물 좀 주실래요? 기운은 물통을 건네며 그녀의 손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불필요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선아도 순간 고개를 숙이며 물을 받아 마셨다. 촉촉하게 젖은 입술이 햇살에 반짝이자 기운의 목구멍이 마른 듯했다. 점심 무렵 밭둑 아래 그늘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오히려 무겁게 달아올랐다. 기훈 씨, 손 좀 보여주세요. 선아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로 거칠어진 손바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평생 이렇게 일만 하셨네요. 손이 참 단단해요. 그 순간 기훈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어루만지는 선아의 손길이 마치 오래전 잊었던 감각을 되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깊숙이 응시하고 있었다. 선아 씨, 기훈은 무심결에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짧은 호흡이 서로의 입술 사이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다. 그때 멀리서 마을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지만 방금 전까지 흐르던 묘한 기류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밥 다 드세요. 곧 오후 일 시작해야죠. 선아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말을 돌렸지만 그녀의 볼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기훈 역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엔 조금 전의 체온과 눈빛만이 남아 계속해서 맴돌았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오이밭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말수가 줄었다. 대신 서로의 움직임이 더 예민하게 느껴졌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곁에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미묘한 떨림. 마지막 바구니를 채우고 일어서는 순간 선아가 균형을 잃고 기훈의 가슴팍에 몸을 기댔다. 숨결이 바로 귀 옆에서 스쳤고 그녀의 손이 본능처럼 그의 허리춤을 잡았다. 죄송해요. 선아의 속삭임은 떨리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애써 떼어내지 않는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기훈은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눈은 말없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한낮의 햇살이 정수리를 내리쬐었다. 바람은 뜨거웠고 흙냄새와 풀잎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기훈은 바구니를 옮기다 허리를 굽힌 선아의 등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얇은 작업복은 땀에 젖어 등에 붙어 있었고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고개를 들어 돌아본 선아와 눈이 마주치자 기훈은 급히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 기훈 씨, 선아가 낮게 부르더니 덩굴 사이로 몸을 살짝 물렸다. 마치 그늘진 틈으로 숨는 듯했다. 기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 들어갔다. 가까이 다가선 순간 풀잎이 서로의 팔에 스쳤고 손등이 닿았다. 선아는 숨을 고르듯 작은 소리를 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까 일부러 잡은 거예요. 안 놓고 싶었어요. 그 고백 같은 속삭임에 기훈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러자 선아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섰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이마, 붉어진 볼, 그리고 떨리는 입술. 기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나무 기둥에 조심스레 기댄 채 얼굴을 가까이 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멎은 듯했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조차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만이 남았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더 가까이 와주세요. 기훈의 손은 본능처럼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다. 얇은 천 너머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이 서로를 자극했다. 나무 껍질에 기대 선아의 등이 살짝 들썩였고 풀잎 사이로 숨결이 번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말은 입술에 묻히듯 흐려졌다. 이미 두 사람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 있었다. 풀밭에 살짝 눕혀진 선아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덩굴 사이로 들이운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렸다. 그 속에서 선아는 눈을 질끈 감고 중얼거렸다. 너무 단단해요. 제발 멈추지 말아요. 기훈은 대답 대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밭둑 너머로는 여전히 마을의 소리가 들렸지만 그곳 오이밭 한가운데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오이밭에서 흘린 땀이 아직 식지 않은 채 기훈은 멍하니 손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분명 선아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풀잎이 스친 자국처럼 그녀의 떨림도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을 준비하다가도 손을 멈췄다. 숟가락을 들어 올려도 밥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다. 눈만 감으면 나무에 기댄 그녀의 숨소리와 풀밭 위로 흘러내리던 그녀의 머리칼이 선명히 떠올랐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기훈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내가 떠난 지 오래라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불며 오이밭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낮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그 시간 선아 역시 집 한쪽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 등잔불 앞에 앉아 손을 모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낮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기훈이 자신을 끌어안던 그 팔의 힘,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의 호흡.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오래 묻어두었던 외로움이자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떨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오이밭에서 마주했다. 짧은 인사조차 어색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둘 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어제의 불꽃이 숨어 있었다. 점심 무렵 기훈이 물을 길어오자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일은 그냥 없던 걸로 하죠.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기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바가지에 담긴 물이 잔잔히 흔들리며 그의 마음을 대신 드러냈다. 없던 일이라니 과연 가능할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마치 서로의 눈빛을 이어주는 것 같았다. 숨소리가 잦아들지 않았고 가슴은 낮보다 더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다시는 하지 말자. 하지만 동시에 한 번만 더라는 욕망이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볕은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기훈은 오이 넝쿨을 걷어올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손끝마다 느껴지는 풀 향기조차 선아의 채취처럼 스며들었다. 멀리서 그녀가 허리를 숙여 푸른 오이를 따는 모습이 보였다. 옷자락이 흘러내리며 드러난 어깨선, 햇볕에 반짝이는 땀방울. 그 광경에 기훈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안 돼, 이제 그만해야지.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이미 선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선아는 그의 그림자가 들이오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어제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에 묻은 흙을 털어주듯 선아의 손등을 감쌌다. 그 작은 접촉에 그녀의 몸이 떨렸다. 기훈 씨 이러면 안 돼요. 입술은 거절을 말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기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허리를 붙잡아 오이넝쿨 사이로 끌어당겼다. 풀잎이 옷자락을 스쳤고 선하는 순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제발 누가 보면. 하지만 말끝은 떨림 속에 묻혔다. 기운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자 그녀의 손이 본능처럼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바람에 흔들리던 오이넝쿨 사이 둘은 조심스레 그러나 격렬히 뒤엉켰다.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댄 선아의 신음이 풀벌레 소리와 뒤섞여 들키지 않을 듯 그러나 더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이건 절대 멈출 수 없어. 기운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선아는 눈을 감으며 대답 대신 그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그 순간 죄책감도 두려움도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오래 참아온 갈망, 그리고 다시 타오른 불길 뿐이었다. 밤이 깊어 마을이 고요해지자 기우는 여느 때처럼 오이밭 가장자리를 돌았다. 그러나 마음은 밭이 아니라 낮에 숨결을 섞었던 그 순간에 있었다. 선아 역시 집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머릿속은 기운의 거친 손길과 풀잎 사이에서 부딪히던 체온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밤머리에서 다시 마주쳤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달빛만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말없이 눈빛만 교환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속내를 알 수 있었다. 기운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선아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심장이 폭발할 듯 뛰었다. 이제 그만해야 해요. 입술로는 속삭였지만 손가락은 그의 손을 더 꼭 쥐고 있었다. 기우는 그녀를 오이 지지대 옆으로 이끌었다. 풋풋한 흙냄새와 풀향기, 그리고 가까워진 두 사람의 숨결이 공기를 뜨겁게 달궜다. 그는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낮게 속삭였다. 선아 씨, 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입술이 격렬히 맞부딪혔다. 서로의 갈증이 폭발하듯 숨소리와 신음이 뒤엉켰다. 선아는 뒷걸음질치다 나무 기둥에 등을 부딪혔다. 그 짧은 순간에도 기운의 가슴과 허리가 더 강하게 파고들었다. 아, 이렇게까지는. 그녀의 항변은 금세 신음으로 바뀌었다. 기운의 손길은 허리선을 따라 내려갔고 풀밭 위에서 무너져 내리듯 그녀는 몸을 맡겼다. 흙바닥에 스치는 치맛자락, 달빛에 반짝이는 땀방울, 그리고 오이넝쿨 사이로 번져가는 숨결. 기훈 씨, 제발 멈추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기훈은 대답 대신 더 뜨겁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오이밭은 깊은 밤, 사람의 흔적 대신 두 사람의 열기와 소리로만 가득했다. 그 순간 세상엔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달빛이 스며드는 오이밭 한가운데 서로의 체온에 취해 있던 두 사람은 잠시 후 숨을 고르며 나란히 누워 있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옷자락을 적셨지만 그마저도 불타오르는 심장을 식히지는 못했다. 이제 정말 안 되겠죠?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눈빛만은 아직 미련을 담고 있었다. 기우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쥐며 천천히 그러나 깊게 시선을 마주했다.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 밭을 확인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고 마치 온 세상이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듯했다. 숨소리조차 들킬까 두려워 입술을 서로의 어깨에 묻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기척은 곧 멀어졌다.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그들의 눈빛은 더 뜨겁게 얽혔다. 조금만 더 오늘만은. 선아의 속삭임이 기운의 귓가를 파고들자 그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눌러 풀밭에 기댄 채 거친 숨결을 이어갔다. 흙내와 풀향기 그리고 달빛 아래 서로 얽힌 그림자가 한 폭의 야릇한 풍경처럼 번져갔다.
혹시 또 누가 올지도 몰라요. 그녀의 두려움 섞인 말은 곧 탄식으로 바뀌었고 기운은 더욱 깊이 파고들며 멈출 수 없는 열정을 증명했다. 밤은 깊어갔지만 오이밭 한가운데는 여전히 숨막히는 긴장과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비밀스러운 밤을 지나 새벽이 찾아왔다. 밭둑 위에는 하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풀잎에 맺힌 물방울은 달빛에 반짝였다. 기운과 선아는 아직도 서로를 마주한 채 앉아 쉽사리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선아 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기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손끝에 남은 떨림이 진심을 증명하듯 퍼져나갔다. 선아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망설였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지도 알아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당신도 저도 끝이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를 흔들리며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우는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난 이미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으니까요. 그 고백에 선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외로움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결국 기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에 차가운 이슬이 닿으며 묘한 대비가 그녀를 더욱 흔들리게 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내 앞에 온 거냐고요? 그 속삭임은 눈물이 되어 그의 가슴을 적셨다. 기우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늦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우리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만큼은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술을 마주했다. 어제의 격정과는 다른 하지만 결코 덜하지 않은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욕망이 아니라 마음이 섞이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한없이 깊어졌다. 안개 속 밭둑 위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시금 포개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불씨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결심처럼 진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오이밭에는 웃음소리가 잦아졌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점심시간에는 나란히 밭둑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농부와 일꾼일 뿐이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은 감출 수 없는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밭둑을 지나며 말을 건넸다. 기훈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 새 일꾼이 그렇게 든든한가 봐?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기훈의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옆에서 선아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기훈은 혼자 마루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이대로 괜찮을까 사람들이 눈치채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건 선아의 미소와 낮에 건네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 기억만으로도 불안이 희미하게 지워졌다. 며칠 후에는 더 큰 파도가 찾아왔다. 뜻밖에도 기훈의 오랜 친구이자 아내 순덕이의 먼 친척이 집을 방문한 것이다. 기훈아, 요즘 밭에 여자 하나가 들락거린다던데?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려. 조심해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었지만 기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기훈 씨 저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기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예요. 짧은 순간 선아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았다. 이미 세상의 의심이 그들의 오이밭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번 발걸음은 아마 더 무겁고 날카로울지도 몰랐다. 늦은 오후 오이밭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기훈은 선아와 함께 밭둑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발소리가 다가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 달째 외지에서 공사를 따라다닌다던 선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다. 낯빛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차가웠다. 여기 있었군.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스며 있었다. 선아는 순간 몸을 굳히며 손에 쥔 바구니를 떨어뜨렸다. 빨갛게 익은 오이들이 땅바닥으로 흩어졌다. 남편은 땅에 흩어진 오이를 짓밟으며 말했다. 사람들 말이 맞았네. 요즘 수상한 소문이 들리더라.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 밭에서 시간을 보낸다기에. 기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억눌러온 담대함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그저 도와주러 온 겁니다. 농사일이 많다 보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나 남편은 냉소를 터뜨렸다. 도와준다? 남들이 다 아는 걸 왜 당신만 모르는 척합니까? 그의 시선이 선아를 꿰뚫듯 바라봤다. 선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밭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하얀 꽃잎을 흔들었다. 그 순간 선아의 눈가가 흔들리며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다만 여기선 제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눈빛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기우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땀에 젖은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그 한마디가 밭둑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편의 차가운 시선이 밭두둑을 떠난 뒤 선아와 기우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오이덩굴 사이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기훈 씨 이제 어떡하죠?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남편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감정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기훈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 박힌 손바닥이 서로 맞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이 시간이 비록 아슬아슬해도 괜찮습니까? 선아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차마 삼키지 못한 말을 토해냈다. 후회해요. 하지만 그만큼 행복했어요. 당신 옆에 서 있을 땐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말에 기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선아를 끌어안았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굳어있던 마음이 한순간 터져나오듯 그들의 입술이 격렬히 맞부딪혔다. 오이밭 가장자리, 푸르른 덩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이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갈망했다. 당신 없인 이제 못 버텨요. 나도요. 이젠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두 사람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기척이었다. 둘은 급히 몸을 떼었지만 얼굴은 이미 불길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가 과연 남편일지 아니면 그저 이웃 농부일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밤하늘에 별빛이 떠올랐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끝까지 아슬아슬했던 사랑, 그것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맺든 이미 서로의 삶 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서 나이를 넘어도 여전히 설레고 때로는 아슬아슬한 감정에 흔들리곤 하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잠들어 있던 기억이나 감정을 깨워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황혼사랑 인생극장은 황혼의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시길,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늘 곁에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황혼에도 아름다운 계절이 늘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